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지 않고 행센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느냐, GPL 관련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자, 일단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GPL 투자,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투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GPL 투자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함정규 팀장님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자, 함 팀장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재무상담센터에서 GPL 담당하고 함정규 팀장입니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 팀장님 모시고 GPL 관련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제가 추려놔 봤거든요.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량한 담보가 있는데 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지 않고 행센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되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6억 이상일 경우에 40%까지밖에 안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10억은 미니멈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4억 대출 받고. 뭐 서민들이 현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2, 3억 있겠고 그럼 나머지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네, 정부가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뭐 카드론 집안에 있는 카드 다 짜내서 카드를 땡겨 영끌 뭐 얼마나 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최근에 저희가 그 한남 나인원 진행을 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소장님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47억 분양가인데 30억을 대출을 받아가세요. 네. 근데 이게 금리가 사실 은행권에 비해서 높은 편은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1년간 금리 비용, 이자 비용만 그분들이 평균 한 3억 정도는 내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47억짜리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연간 3억의 비용을 들여서 30억을 저희를 통해서 조달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이제 이런 마인드죠. 위험에 집중하느냐, 네. 그다음에 수익에 집중하느냐의 차이인데 투자를 하는 거는 수익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험은 같은 경우는 위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재산을 많이 못 모는 사람은요, 네. 보험을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불안하니까 그 불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부자의 마인드는요, 사실은 제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의 마인드는 조금 달라요. 3억이 들더라도 그 네. 이상의 수익이 있다는 거를 베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40 몇 억이라고 했죠? 47억. 47억인데 얼마를 빌린다고 했죠? 30억. 그러면은 이 사람은 60억까지 가겠다. 음. 그것까지 베팅을 하고 60억, 7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리하거든요. 이거를 그쵸. 1년만 써도 유리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네. 그때 그게 시세가 분양가가 47억이었는데 2년 임대하고 나서 분양이라 2년 전 분양가가 47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시세가 만들어진 게 한 65억이었었나요? 네, 맞아요. 그 정도였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3억 내더라도 네. 사실 뭐 10몇 억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벌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제 고가니까 대출이 안 어렵죠.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대출이 고가 주택도 안 나오고 다주택자도 안 나오고 그렇죠. 다 안 나와요. 네. 네. 사실 뭐 대출 은행에서 나오면은 자금 조달 저희 통해서 할 필요 없는 게 맞죠. 네. 네.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또 하나가 네. 그 대치동 우성 아파트. 네, 아, 네. 좋은 아파트. 그거 36억 매매가였는데 네. 저희한테 26억 진행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아니 이걸 26억을 행센에서 통으로 대출을 받아서 간다고요? 네.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래서 제가 그치. 그 이제 저희 심사한 그 내용을 봤더니 그 남편분이 치과 의사이시고 배우자분이 공인중개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정보를 딱 입수를 하시고 네. 남편의 수입을 연끌하는 거죠. 야, 정보와 네. 이제 자본이 결합을 네. 한 거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네. 그분은 그 진행했던 게 삼동인가 뭐 그랬었는데 아, 그럼 부천이네요. 네네. 부천 상동 말씀. 아니 삼동. 아, 삼동. 네, 삼동인가 그랬는데 네. 이미 그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우성 아파트에 네, 살고 우성 있는데 아파트. 네. 11층에 그의 물건이 나왔다는 얘기를 와이프가 듣고 그걸 산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정보력과 자본력과 용기까지 삼위일체를 가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을 또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네요. 네, 그분은.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가끔 이제 저도 이런 GPL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거라서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출을 받아가시는 차주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사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시죠. 네, 다들. 그분들 알아볼 거 진짜 다 알아보시고 또 사실 고소득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보면 참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일반 서민 분들께서는 이 정도 금리를 저희 고객분들께 8% 드리잖아요. 연 8%. 그럼 저희 마진 치면 조금 높을 거잖아요. 뭐 한 9% 10% 된다고 보면 사실 우리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그냥 2%, 2.5%, 3%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8%, 10%? 이게 말도 안 되지. 네. 근데 말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10년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짧게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수지차산을 따져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상환 뭐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1년 만기로 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행세인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죠. 없죠. 은행에서 네, 안 나오니까. 안 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딱 하나네요. 네. 은행에서 막으니 네, 여기서 이용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 퇴거 자금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은행에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통해서 가는 거예요. 결론은 우량한 담보가 있는 분들이 왜 은행이 아니라 행센에서 자금 조달하느냐?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온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LTV를 75% 한도 내로 대출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안전한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려 여쭤봐요. 75%가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도대체 얼마까지 내려가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면은 본인들도 여쭤보시고 이제 머뭇머뭇하시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5%라고 하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은 할 수 네, 있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LTV를 최대 늘렸을 때가 거의 70%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일금융권에서. 예,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80%. 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담보가 되어서 네. 75%를 하는 거니까 경매로 지금 상승장에서 경매를 따지고 네. 75%를 한다고 하면은 경매가 넘어간 다음에 그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75%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쵸.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의 기준에서는 70%가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좀 구조가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좀 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만 75% 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데는 85%, 90% 85%. 기본이 제가 85%. 지난번에 다른 업체는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네. 우연히 봤는데 충청도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충청도에 있는 5동짜리 아파트였는데 네. 대출 비율이 95%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저 그걸 보고서 근데 그걸 하겠다고 막 이렇게 모집이 되는 거예요. 네. 저걸 어떻게 할까 무서워서. 네. 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도 진행을 하는. 그쵸.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경매로 진행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원금을 회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저희가 또 75%로 하면서 제가 계속 소장님께 질문 드리죠. 저희 75%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 네. 드리는 게 부동산 시장은 사실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함 팀장님이나 저나 네. 소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적절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또 거기 맞춰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또 인프라가 저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 이제 75%라는 부분들이 항상 75%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적일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올 수도 있고 상승장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조절을 하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이게 또 30년 만기가 아니라 1년 만기니까 대응을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75%가 안전한 게 맞나요라는 표현이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GPL 부담대가 진짜 안전한 거 맞나요라는 표현을 그렇죠. 이렇게 숫자를 우회하는 거. 가지고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저희가 부실률이 저희가 특히 이제 직접 진행한 건들에 대해서는 0%잖아요. 네, 한 건도 네. 없었는데 0%.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담보 아파트들이 다 실거주예요. 90% 그렇죠. 이상이 실거주예요. 음. 그러면 차주분들께 좀 미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상환을 못 하시면은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 얼른 또 끌어와서 일단 막고 저쪽으로 이제 갈아타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진행이 돼야 저희한테 75%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연체가 되면 타 업체 가면 막 85% 90%까지도 네, 그렇죠. 해주니까 그걸 다시 빌려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거를 상환하시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게 저희가 75%로 하는데 이거를 85, 95로 저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75를 할 수 있는 사람은 95도 할 수 있어요. 업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95는 75를 못 할 수 있지만 그럼 사실 저희도 95로 올리면 이자를 더 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자 더 드리다가 그러려고 했다가 위험성이 그럼요. 커지면 큰일 네. 나죠. 맞아요. 소장님께서도 저희 GPL 시작할 때 물건도 안 보고 그냥 하셨잖아요. 저는 물건 안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네. 광교에 되게 고급 아파트에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여겼죠. 네. 신경 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객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말 잘 들어야 돼요. 제가.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 경기도 아파트 이런 데보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네. 하거든요. 네. 소장님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꾸로 서울도 안전하긴 한데 네. 좀 하락장을 맞을 때 하락의 폭은 조금 있어요. 근데 회복하는 시기들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서울만큼 안전한 게 경기도의 일부 아파트들은 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폭이 서울보다는 또 작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사실 이게 폭락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고 하면은 네. 그 예전에 그 타워 팰리스가 네. 얼마짜리가 얼마? 84억이 17억이 됐었죠. 84억이요? 아, 예, 34억. 34억이 큰일 날 뻔했는데. 84억 없어요. 타워팰리스. 네. 깜짝이야. 예, 34억이 17억까지 떨어졌었죠. 그쵸. 맞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일반적인 막 8억짜리 아파트나 뭐 한 7억짜리 아파트 이런 건 좀 하락 비율이 조금은 차이가 있나요? 어떻나요? 그러니까는 서울이나 고가 주택이 하락폭이 되게 커요. 근데 중저가 같은 경우는요.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리고 하락과 조정의 시기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한 3, 4년, 5, 6년 가는 줄 아는데요. 서브프라임 때 연속으로 떨어진 건 11개월. 네. 그리고 정상화되는 거는 2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는 저가가 조금 더 안정성은 있고 중저가가 서울은 그만큼 올라가면 떨어지지만은 2년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각각 있습니다. 네. 한티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고객분들이 이거는 채권 채무에 관한 관계인 건데 그치?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게 마치 집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인드가 그치. 네, 오락가락하세요. 등기 보고 등기 보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왠지 집을 산다라는 마음에 자꾸 강남 아파트 1순위 막 이런 것만 말씀하세요. 진짜 그래서, 그런 느낌 들 수 그런 있죠. 느낌이 네. 많이 들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나 강남 무성 아파트 막 그런 거, 도곡동 하고 싶고 압구정 현대 네, 아파트 그런 거 네. 하고 싶은데 다 그때마다 일깨워 드리죠. 이거는 집을 사시는 게 아니라고. 네. 차주가 얼마나 돈을 잘 갚는지, 네. 이 아파트가 얼마나 우량한 담보인 건지를 보셔야지. 네. 네, 집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네. 그렇죠. 이왕 뭐 그 등기부등 뭐 내 이름 하나 올릴 건데 소유주로는 안 올려도 질권자로 올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명한 아파트에 올리면 그럼. 기분은 그쵸. 좋기 때문에 나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질권 설정했어. 뭐 이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혹시 또 한팀장님 제가 빠뜨린 질문이 있으면 뭐 네. 고객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 편에 다음 편에. 제가 또 불량 욕심이 있어요. 다음 편에. 자 그럼 한팀장 한 번 더 저랑 야근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팀장님 늦은 시간에 잠깐 출연해가지고 또 GPL 관련된 아마 기존 고객분들 반가워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뵐 분들도 미리 또 얼굴 한번 보시면 또 오셨을 때 또 편하게 말씀 나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한팀장님 저희 앞으로 시청자분들과
또 앞으로 네. 찾아오실 고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시중에서 인플레 때문에 너무 고점이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어색하니까 낯서니까 지금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좀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와서 그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사례 보시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시면은 좀 더 믿음이 가시고 아, 얘네가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좀 그런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셔서 좀 오시기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래도 본인 자산 작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좀 힘드시더라도 좀 올라와 주시고 네, 오신다 하면 제가 또 토요일까지도 제가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진짜죠. 아, 그럼요. 이야. 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나중에 뭐 초과 수당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주말 특급비 주세요. 네, 좀 마음 편하게 좀 들려주셨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큰 돈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니까 전화만 가지고 또 제한된 내용이 왔다 갔다 네.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소장님 마지막으로 저희 고객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고객이 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뭐 돈 받고 홍보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냥 저는 그치. 실질적으로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금은 계속 있는데 다주택자고 집을 더 사면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고, 저는 보유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임시 방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일 수 있는데 현금을 집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면 이거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차선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차선책이 지금으로서는 저한테는 조금 최선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만족스럽고 이 돈으로 이제 우리 직원 월급도 챙겨줄 수 있고 매달 이자가 들어가니까 매달 월급을 주면 되죠. 월급을 그걸로. 챙길 수 있고 이제 좋은 또 상황이 된 건데 대체제로서 되게 좋은 상품 같아요. 대체제.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저는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그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선장이 있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이 제가 되게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만나고 있는데 네. 정직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믿고 1분 만에 억 단위의 돈을 쏘았지만 비록 제가 좀 게을러서 행정 처리를 못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빨리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또 박미아님께서 박미아님, 네, 박미아님. 기억나시나요? 네, 네. 네, 박미아님께서 지금 함정규님 반갑습니다. 아, 네. 실물이 더 좋으시다고 화면보다. 네, 뵙는 분들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 이거 본인 말로 안 했으면은 더 아름다웠을 건데. 박미아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약간 좀 가감하게 되는 일단 좋은 말씀입니다. 그 김영민님도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다 기억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여러분 덕분에 즐거운 실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저는 소장님 모시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유쾌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진짜 오랜만에 했네. 네, 안 할게요. 하세요.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